저는 물건은 쿠팡 창고에 다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팔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 30분? 1시간 정도? 지금 4월까지 연간 매출이 56억 정도 됩니다. 경고사직 당하고 이제 그런 일 있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남들 그냥 다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다 잘 사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때 이제 그냥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러운 삶 아니에요? 어떨 때는 크게 욕심 안 부리면은 그냥 이 정도만 계속 살아도 살만하겠다. 노하우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성과가 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하는 뚜벅이 사뚜라고 합니다. 여기 집은 언제 이사 온 거예요? 집은 지금 이사 온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확장이 됐나 보네요, 집도.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원룸텔 살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 업무 공간. 오전마다 하는 그 루틴한 일들을 조금 보고 있었어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거예요? 저는 쿠팡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온라인 판매라고 하면은 집에서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물건을 다 싸가지고 그날그날 보내야 된다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물건은 쿠팡 창고에 다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팔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지만 자동화를 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방식이 로켓 그로스라는 방식이에요. 제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로켓 배송으로 쿠팡이 판매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루 루틴은 좀 어떻게 돼요? 평소 하는 일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아침에 지금처럼 일어나가지고 어제 벌린 돈 얼마나 남았냐 이거 확인을 좀 하고요. 계속 잘 팔아야 되니까 물건이 충분히 이제 쿠팡 창고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만약에 곧 품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추가 주문해가지고 쿠팡 창고에 채워 넣는 거. 그래서 1시간 정도 안 걸립니다. 당연히 이제 평소에 제가 뭐 새로운 상품을 뭐 론칭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새로운 상품 찾고 이미지도 좀 만들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근데 그거는 맨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만 하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보통 하루 30분? 1시간 정도? 1년 매출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4년 4월부터 지금 4월까지 연간 매출이 56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56억의 매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따로 사무실은 없으신가요? 사무실이 근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이제 사실 다 할 수가 있고 직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창고도 필요 없고 사실 요즘 너무 임대료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게 너무 장점. 그러면 쿠팡 쪽이 매출은 엄청 높은데 마진이 엄청 적지 않아요? 한 15%? 제 주변에는 근데 막 20% 이렇게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진율보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버는 돈이 얼만데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이 1,000만 원인데 마진율이 40%야. 그럼 4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매출이 많이 할 때는 8억, 10억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15%밖에 안 되더라도 순이익이 더 높아지니까. 이것들은 지금 뭐예요? 요런 것들이 새로 판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즌마다 좀 다르게 지금 상품을 하는 거예요? 한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 철칙은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개 상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고정이 이제 그 싹이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예를 들면 20개를 다 던져봤는데 어떤 애는 3개밖에 안 팔려. 어떤 애는 순식간에 20개가 다 팔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를 더 키워나간다. 그게 이제 제 철칙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하면 쉬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쿠션 엄청 눌려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서 담요 덮고 웹툰 보고 그렇게 쉽니다. 이게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2개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온라인 사업한 지는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사한 이유가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퇴사 전에도 구매대행 이런 거 하시지 않았어요? 직장인 말고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었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평범한 직장인이셔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 얘기를 그냥 계속 들어왔었고 머릿속에 그렇게 항상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업은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첫 회사를 이제 6년 정도 이제 다녔을 때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갑자기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지방으로 발령을 내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부산으로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서 평생 안전한 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조금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이직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회사는 날 지켜주지 않는다. 그때 제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이직을 했을 때. 혹시 재택근무를 하셨나요? 그때까지는 사실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직장인이면 당연히 아침에 막 지옥철 낑겨가지고 출퇴근하고 저녁 시간 막 잠깐 막 눈 붙였다 또 나가고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신세계를 만난 거죠 그때. 처음에 사업을 뭐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진 돈은 없었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유튜브에서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 눈에 보였던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잘 됐는데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카드 한 장으로 뭐 시작했다는 맞아요. 카드 한 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맞거든요. 물건을 엄청 많이 올려놔요. 사진이랑 이제 정보를 쇼핑몰에 엄청 많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주문을 해요. 나 지금 물건 안 가지고 있는데 주문을 하면은 직구를 제가 해가지고 집 주소만 제 주소 말고 이제 그 주문하신 고객분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이제 판매를 한다기보다도 쇼핑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는 심부름 개념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럼 그거 회사 다니면서 하셨던 건가 맞아요. 보네요?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쬐끔쬐끔 아름아름 했던 거죠. 그러면 그거 계속 하면서 회사 다니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때 일을 몇 시간 했냐면 본업, 부업해서 13시간을 일을 했었던 거예요. 상품을 많이 올려놓을수록 주문이 이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상품 오늘 하루 50개, 내일 50개. 지금은 제가 한 달 가봐야 한 4-5개 올릴까 말까거든요. 하루에 50개씩 올렸어요. 주문이 이제 하루에 1개, 2개일 땐 괜찮았거든요. 나중에 주문이 하루에 10개, 30개, 50개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물건의 개수가 막 몇백 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 하다가 언제 로켓크로스로 사업을 변환시킨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구매 대행으로 매출이 월 3천만 원, 4천만 원 이제 넘어가던 시점에 돈은 벌어서 좋은데 이거를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속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구매 대행이랑 로켓크로스 다른 게 뭐예요? 구매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사이트에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급처에다가 주문을 해요. 그리고 물건을 배송을 시켜요, 고객한테. 근데 그 와중에 오는 모든 이제 CS를 다 직접 처리를 해야 돼요. 로켓크로스는 어떤 상품을 팔면 잘 팔릴 것 같은지를 골라가지고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그 고객한테 1대1로 보내는 게 아니라요. 쿠팡 창고에 먼저 보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저는 누가 주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쿠팡이 알아서 로켓 배송으로 다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제 화면에는 이렇게 몇 건 팔렸고 매출이 얼마다 그냥 이것만 뜨는 거예요.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냥 쿠팡에 끝나시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서 판매자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품을요? 네. 전혀 아니에요.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그 도매국이라고 어렵지 않고 사업자만 있으면은 누구나 들어가지고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양산 같은 것도 한 10,000원 언저리에 팔리는데 뭐 3,000원. 제가 구매한 끝나시 같은 것도 한 장에 그냥 9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3장에 2,000원대면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쿠팡에서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찾아봐요. 그냥 잘 팔리고 있는 건지도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게 얼마 정도 하루에 팔리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판매자가 얼마에 하루에 몇 개 정도 팔고 있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얼마에 가지고 오는지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나에 3,000원씩 먹고 있네? 근데 하루에 한 100개 정도 파는 것 같네? 이걸로 하루에 한 30만 원씩 자동으로 벌고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저도 이제 올려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왕창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게 사실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많이 이제 무서워하시는 게 왕창 넣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이거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사는데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은 잘 팔지만 제가 했을 때는 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도 타격이 없을 정도로 작게. 그러면 대표님이 처음 판매했던 거는 뭐예요? 처음 판매했던 거는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그 스포츠 브라?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잘 팔리는 상품이 시기별로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여름에 잘 팔리는구나. 한 20개? 30개 정도만 테스트를 해봤었던 거죠. 그래, 저는 한 느낌 있다 하면 1,000개 정도는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제 주변에 그 대표님들도 각 잡고 이거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 한다 하면서 왕창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게
잘 되면 키워나간다. 저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광고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말인가요? 쿠팡에서 판매를 하려면 광고가 조금 필수적이기는 해요. 최근에 키워나가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제 여름에 잘 팔리는 상품인데 처음에 판매량이 하나, 그 다음 날에는 3개.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광고비를 막 그냥 한 10,000원? 20,000원? 하루에? 그 정도로 세팅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사람을 많이 불러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만 일단 내 상품을 클릭하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돈이 남으니까 제가 조금씩 광고비를 늘려준 거예요. 광고비를 조금씩 늘릴수록 더 많은 수량이 이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팔린다. 그리고 돈이 남는다. 확신이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계속 늘려준 거죠. 광고비도. 그럼 하루에 20개, 30개, 그래서 지금은 40개? 이 정도.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제가 막 테스트를 해볼 때는 제 눈으로 물건을 한번 보고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몇십 개는 우선은 손으로 다 포장을 해서 파신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이제 고객한테 1대1로 보내는 건 아니고 테스트 해볼 정도의 이제 수량만 포장을 해가지고 쿠팡에다가 보내요. 근데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붙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해가지고 봉투에 잘 넣어주고 떼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여름은 아닌데 왜 끝나시를 판매하는 거죠? 피크 시즌이 돼가지고 들어가면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쿠팡이라는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도 이미 여름 상품들을 구매하는 수요가 미리 하는구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름 상품 준비를 다 끝내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전에 얘기해 준 거가 이런 사업이구나 느꼈던 게 그 무인 가게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온라인으로 있는 거다. 맞아요. 오프라인은 장사가 잘 됐어. 그럼 매출을 키우려면은 계속 이제 매장을 확대하거나 사이즈를 키우거나 그럼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쿠팡은 사실 하루에 막 20개 팔리다가 200개 팔리다가 이제 1000개가 팔려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돈이 딱히 없어요. 쿠팡에 이제 직원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미 있는 공간에 내가 조금 더 많은 직원분들과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그냥 그때그때 바로 쓴다? 즉시 확장이 가능하고 내가 그거에 따른 막 직원을 늘린다거나 창고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정비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싼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부착 문서를 뽑습니다. 쿠팡에다가 내가 요거 보낼 테니까 받으면 여기 이제 내 상품에 맞게 수량을 잡아줘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면은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요거 이제 문 앞에 내놓으면은 쿠팡 기사님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 주시거든요. 택배를 뭐 계약하고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방에 계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편의점 가서 보내시거나 수도권 계시는 분들은 진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 이제 놀러 가려고요. 어디 놀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랑 네. 자연 경관 좋은 숙소 잡아놨거든요. 오늘 일 다 끝나가지고 거의 이제 놀러 가려고 합니다. 일은 1시간 하고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오늘 사실 평소보다 조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일은 하는 거죠? 네, 조금 틈틈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어요, 컴퓨터. 근데 그때 직장 다녔을 때는 월급이 좀 어느 정도였어요? 한 200만 원대 후반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30만 원 월세 내고 서울 물가 비싼데 뭐 밥 사 먹고 이래저래 하니까는 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었죠, 그때. 그 회사에서 막 권고사직 당하고 이제 그런 일 있기 전까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남들 그냥 다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뭐 다 잘 사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딱 없어질 수 있다. 내 수익이 빵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개념 아니었잖아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회사 일을 하는 시간이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그냥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 올인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시점이 부업이 월급 이상에 벌려지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맞아. 근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사업이고
잘 될 땐 잘 되지만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몇 달, 최소 몇 달? 그리고 월급의 몇 배는 더 벌어야 돼. 부모님도 사실 사업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부모님이 딱 퇴사한다고 나 사업해보려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저희 엄마는 진짜 반대를 끝까지 하셨었고, 근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선 퇴사하고 후 통보 거의 했습니다. 저도 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잘하고 있다 막 계속 응원해 주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제 계기로. 대표님 20대 삶은 좀 어떠셨던 거예요? 저한테 20대는 남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한 거를 따라가려고 막 아둥바둥하던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막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몰랐던 시기. 돈도 없으니까 막 뭐 먹을 때도 그냥 이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옷을 살 때도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더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그게 요즘 좀 좋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맞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창고에 좀 와봤습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니었어요? 마침 근처여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제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원래는 이제 저희 집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이제 이걸 창고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신 이제 받아주세요.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아까 집에서 했던 것처럼 아까 그 작업을 여기서 그럼 다 하는 거네요? 제가 보낸 물건이 여기다가 와요. 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바코드 붙여주시고 파일이나 아니면 정보 드리고 그럼 여기 자재는 다 있고 그 물건을 일로 보내기만 하면은 포장한 다음에 박스 이제 포장된 거 다 넣어가지고. 넣어주시고 아까 로켓그로스 서류 여기서 출력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그냥 쿠팡으로 바로 나가는 거고 저는 그럼 집에서 한 게 사실 물건 주문해서 여기로 보냈을 뿐인데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쿠팡에 제 재고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에 택배 이렇게 쌌을 때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나요? 그때는 방 하나가 거의 물건으로 다 차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아무리 많이 보내도 여기 잠깐 거쳤다가 그냥 바로 쿠팡 들어가니까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편의점, 택배 계약 그리고 다 갖췄구나. 3P에 하나하나 다 밟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입점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구인 공고 올리는 것처럼 온라인 셀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3PL 검색하면은 되게 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 전화만 하면 처음에 받아주는 줄 알고 전화를 했거든요. 네. 전화를 하면은 물량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이렇게 여쭤봐요. 얼마 정도 됩니다. 하면은 저는 많이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게 많이 보내는 물량이 아닌 거예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차이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페에다 글을 올렸어요. 물건 적은데요. 쿠팡에 대신 넣어주실 수 있는 업체 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게 가능한 업체들이 엄청 메일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조건 좋은 곳으로 이제 골랐으면 되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로켓클로스로 가는 거죠? 아까 전에 네네네. 이렇게 크로스 붙어있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보니까 네.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가장 크게 변화된 건 좀 뭐가 있을까요? 시간의 자유가 많이 생긴 거?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해야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로켓크로스하고부터는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고 하루에 제가 사실 100개 팔 때나 1000개 팔 때나 지금은 일하는 시간 비슷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매출이 한 1억 넘게 빨리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도 다른 게 다 자동화가 되니까 제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는 택배 포장하고 하루 종일 이러던 시간을 다른 거에 쓰니까 판매도 더 많이 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일정이 거의 다 끝난 건가요? 네. 아까 전에 살짝 듣기로 했는데 남편분이 퇴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직장을 다녔었는데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서 뭐 이래저래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러느니 그냥 같이 해보자.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이게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은 동업 파트너 같은 게 있다고 해도 믿기가 힘든 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랑 함께 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약간 멘탈이 좀 막 흔들리고 할 때 남편이 좀 잡아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일해도 힐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일하면요 빨리 끝내게 돼요. 집에서는 어차피 그냥 일하다 잘 건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리 끝내고 놀아야 되니까.
지금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좀 비수기여가지고 네. 매출 오늘 1,00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이 네. 지금이 약간 제가 준비 이제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막 여름 시즌 상품들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면 잘 나올 때는 한 4, 5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여기서 핵심이 어떤 상품을 여기다가 입점시키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노하우 좀 알 수 있을까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되게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성과가 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내가 비빌 수 있을 만한 시장을 찾다 보니까 여러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를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 상품을 타겟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뭘 많이 검색하는지를 아예 힌트를 얻는 게 훨씬 빨라요. 이게 사이트가 뭐예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사람들이 특정 기간에 어떤 상품을 많이 검색을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패션 의류에서 여성 의류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원피스 사람들 많이 검색하는구나.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나온다고 해서 사실 쿠팡에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쿠팡에 가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쿠팡 추천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얘가 그냥 하루에 몇 개나 팔리고 있냐, 얘가 몇 개 팔리고 있는지 알려주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요.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근데 가면은 나와요. 하루에 이제 리뷰가 몇 개 달렸냐. 그랬을 때 4월 24일 뭐 하나, 23일 2개, 22일에는 없고 21일에는 2개. 쿠팡은 진짜 리뷰가 잘 안 달리거든요. 리뷰가 하나 달렸으면은 20개 정도 팔렸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개 정도 팔리면 어느 정도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품 가격에 따라서 엄청 다르겠지만요. 만약에 이제 요 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은 뭐 한 4, 5천 원 정도 남기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20개 정도 팔리면 적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을 타기는 해요. 시장에서 잘 파는 사람도 하루에 한 20개 정도 파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팔아봐야 한 20개, 30개 정도를 팔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게 좀 큰 시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봤을 때 원피스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밑에 이제 끝나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끝나시가 언제 트래픽이 좀 좋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3년치 검색량 추이예요. 항상 일정치가 않고 특정 시점에만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시점 한 4월쯤 이거를 그러면 지금 달리고 있는 리뷰를 봤을 때 내가 이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맥스 값을 알 수 있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왜냐면 제일 잘 팔리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뷰를 보면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8월부터는 쭉 빠져. 근데 이때 이제 잘 모르면은 8월에 왕창 사. 하루에 100개씩 팔리고 있으니까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루에 매일 100개씩 3,000개 팔리겠지? 이러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아, 그때 쌓이는구나. 이게 다 재고로 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남길 수 있게 네.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냐. 만약에 2개를 도매처에서 샀어. 원가가 2개에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 사서 16,800원에 팔면은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져오는 원가랑 이제 이 판매가, 시장가 고려했을 때 남길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적절한 가격들을 책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책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쿠팡에서는 이제 상품들이 먹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가격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승산이 높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확률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제 3피스로 요 정도 팔면 요 정도 가격에 많이 팔리는구나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매가 13,900원인가? 수수료가 10%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류 수수료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택배도 하나 보내려고 하면은 한 3,000원 내외 해요.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보내는 상품은 3,000원 내외 정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광고비가 있잖아요. 광고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20% 내외 정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한 30%? 그리고 나서 원가. 제가 그거 3장에 한 2,700원 정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나한테 수익이 얼마 남냐? 2,600원. 마진율이 얼마냐 했을 때 19%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2,600원이면은 힘들게 상품 막 선정하고 팔았는데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거를 막 50개 이렇게 팔면은 하루에 순수익이 이만큼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이 여러 개 있잖아요. 한 5개, 10개 이렇게 되면 이게 돈을 저한테 벌어다 주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거는 처음에 되게 작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벌기 위해서 고정비를 막 들여가지고 뭐 설치해놓고 사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 마진 안 남아? 안 팔려? 접어. 아무 타격 없음. 잘 남아줘. 그리고 이 시계가 잘 팔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큰 시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광고비 조금 늘려주고 물건 더 많이 넣고 하면은 판매량 점점 늘어나요. 하루에 원래 뭐 1개, 4개, 10개, 그 다음에 바로 막 20개, 40개, 진짜 좀 큰 시장에서 잘 먹히면 막 100개 이상까지도. 궁금한 게 40, 50대 분들은 이런 거에 좀 도전할 수 있어요.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또 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디자인 감각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 진짜 좋아졌거든요. 이제 사진 자체를 찍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품 이미지 있잖아요. 이거 그냥 보통 공급처 사이트 가면 다 있거든요. 그냥 이거 가져다가 막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컷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 챗GPT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풀링 티셔츠인데 이거를 캡처를 떠요. 여기 챗GPT한테 이 제품의 이미지를 줘요. 그 다음에 쇼핑몰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제작해줘. 한국인 남성 모델이 착용한 사진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디테일 그냥 다 살려가지고 그대로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다음에 너무 잘했어 칭찬해주고 이번에는 공원에서 러닝하고 있는 모델의 이미지 만들어줘. 뭐예요 이거? 아니 이거 찍어야 되는 건데 원래? 여기서 저장. 로켓크로스가 활용하기 되게 좋은데요? 그냥 이미지는 이걸로 끝. 그 사진을 가지고도 사실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포토샵을 못 하잖아요. 저는 오직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예요. 유료기는 한데 한 달에 한 15,000원? 밥 한 끼 값 정도? 근데 이제 그거면은 상세 페이지를 이런 다 만들어주는구나. 네, 이런 템플릿 같은 것들이 무제한이에요. 그냥 15,000원 내고 그냥 여기서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뽕 뽑으면 되는 거죠. 요즘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이 템플릿 사용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이제 제 상세 페이지의 기본적인 이제 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사진을 지워. 아까 제가 다운받아놨던 이미지 여기 갖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뭐 반팔, 티셔츠 뭐 이런 거 지우고 지울 거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상세 페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냥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면은 그거 그냥 쿠팡이 그대로 상품 등록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이 돼야겠네요. 도구는 사실 우리 손에 다 있는 거고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는가 그리고 얼마의 가격대에 그게 잘 먹히는가 이제 그러면은 그 상품을 그 가격대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하나 약간 더 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판매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내가 막 물류를 어떻게 할 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너무 이미 잘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이제 자동화 도구들이 많거든요. 이런 일을 하기가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사실 너무 문제가 아니게 됐다라고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에 녹아낼 게 없어져가지고. 부러운 삶 아니에요? 어떨 때는 크게 욕심 안 부리면은 네. 그냥 이 정도만 계속 살아도 살만하겠다. 촬영해보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아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처음부터 잘 되거나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했던 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과거에 저처럼 새로운 걸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남길 수 있을까요? 제일 힘들 때가 저도 그랬지만 제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너 해봐야 안 될걸? 이런 얘기하는 거는 별로 타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괜히 그런 거 막 하다가 막 하지 마라 하면은 약간 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진짜 가까운 가족이 있을지라도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버텨내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 사업의 여정들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생각나시는 분이 또 있을까요? 저희 남편한테는 또 항상 고맙고 많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묵묵하게 버텨주지 않았으면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엄마 아빠도
걱정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과거의 저를 돌이켜보면은 막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막 몰두하고 일만 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다 같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또님 더 대박 나세요. 아, 감사합니다.